안녕하십니까. 옥석을 가릴 줄 모르는 우리들의 잘못, 역사와 후손에 대해 떳떳이 못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5,000년 가난에서 해방시킨 영웅 박정희는 독재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반듯한 기념관이나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거나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박정희 생가도 방치하다시피 해서 너무 초라하지만 관리에 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한국을 만든 지도자를 이처럼 깔아뭉갠 것은 한국의 저질 정치와 못된 정치 사회 풍조, 그리고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역사와 후손에게 떳떳이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괴의 남침 책동 영향으로 변질된 광주 사태가 5.18 폭동으로 바뀌며 양상이 급격히 악화돼 가자 제2의 6.25가 되지 않도록 수습한 전두환은 감옥을 보냈고 재산을 몰수해서 역적처럼 취급했습니다. 전두환도 안보, 국방, 사회정화, 경제정책을 통해 재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0%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과 서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돌아간 뒤 6월마저 갈 곳이 없어 아직도 유가족들이 사는 집 장롱 속에 유고를 모시고 있답니다. 북방외교의 선구자 노태우도 감옥을 갔고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 역시 국립묘지에 못 갔습니다. 그는 분당, 일산 등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주택난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고 국격을 높였습니다. 4대강과 청계천 개발,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선진화를 이룩한 이명박도 감옥 보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박근혜에게는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워 탄핵,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도 모자라 사는 집까지 빼앗고 빈 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는 재임 중 통진당 해산, 이석기 검거, 개성공단 폐쇄, 대북송금 중단, 김정은 암살부대 창설, 잠수함 사령부 창설,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핵연료 재처리 승인, 사드 배치, 그리고 전교조 법외 노조 처리, 노령연금 시행, 공무원연금 개혁, 코레일 개혁 등 인기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갖다 바치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은 마치 그가 민주화의 화신인 것 같이 전국에 수십 개의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고 좌익들이 참배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뇌물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사망했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고향 봉화마을을 성지화해놓고 좌익들의 정치적 결집 무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굴종 아부하고 중공에게는 사대주의로 사대하고 혈맹인 미국에는 반미하고 경제 망쳐놓고 탈원전하고 외교 엉망에
국가의 안보조차 티 흔들어 놓음으로써 나라를 이 꼴로 망쳐버린 시대의 국가 반역 행위를 곳곳에 저질러 놓은 문재인은 비록 담장은 높이 쌓아 올리고 수십 명의 경호대가 불침번을 서고 있다 하더라도 요즘 마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잠자리에 든다고 잠이 잘 오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살만한 나라의 바탕을 다지는데 큰 힘을 보탠 보수 우파 애국 대통령들은 모조리 깎아내리고 역적 취급을 하다시피 한 것이 누구들이었습니까?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하는 짓들은 자기들 중심의 독선, 독주, 패거리들끼리의 독점, 독식에만 몰두하던 좌파 운동권 출신의 정치꾼 몰입의 양아치들이 세력화되면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사람들이 노력해서 거둔 성과의 열매는 모두 자기들 것처럼 깔고 앉고 먼저 사람들의 잘못과 약점만 부각시키며 계속 헐뜯고 흠집내기에만 눈이 뒤집혀 그동안에 저지른 파괴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그들의 업적은 지워버리려고 애쓰면서 몹쓸 놈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 질투, 저주하며 공격하거나 아예 없앴으면 하는 병적 열등의식이 느껴질 정도의 중증 환자들이 날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북쪽이 바라던 대로의 반대만을 일삼던 좌파들이 집권하자 민주화를 위해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서로 공다툼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과 포섭 조직화 비법, 투쟁 방법, 선동선전 기법까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모두들 무관심하고 방치하다 보면 우리도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아프가니스탄이 되고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잠깐새의 일입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저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저놈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꼼짝 못할 약점까지 잡혔을 텐데 잘못 걸렸다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좌파들은 함부로 입을 열려야 열 수도 없을 겁니다. 저들에게 포섭을 당했거나 어쩌다 걸려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발목을 붙잡힌 이상 꼼짝없이 지령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불쌍한 노예들이며 꼭두각시 드릴 뿐입니다. 요즘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비리와 부패, 적폐를 보면 나라를 팔아 세금을 빼먹고 국고를 털어 국민 세뇌시키고 국민을 공짜병에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오염된 악마의 화신을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대선까지 출마했던 정당 대표라는 놈이 저질러 놓은 부정, 부패, 비리, 거짓말과 뻔뻔스럽고 당당한 척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매일 부글부글 끓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인간 쓰레기들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람과 격리시켜야 합니다. 썩은 것과 성한 것이 섞이면
삽시간에 몽땅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옥석을 가려 뽑지 못한 우리가 또다시 잘못한다면 역사와 후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